안녕하세요. 저번 강의에 이어서 폴리곤 메쉬라고 하는 기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 보게 되면 이제 컴바인이라고 하는 항목에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불린, 유니언, 디퍼런스, 인터섹션을 포함하고 있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비슷한 류의 컴바인과 세퍼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 컴바인과 세퍼레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고 여기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게 컴바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되게 됩니다. 컴바인.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parate라는 거는 이제 그 반대로 분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게 됩니다. separate 하면 이렇게 컴바인 되기 전 상태에 이렇게 분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음 상태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이쪽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약간 의아해 하실 것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이제 했던 불리언의 유니온과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니온과 그 다음에 이 컴바인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뭐가 다를까? 모양은 똑같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의 유니온을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위쪽은 유니온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는 아래쪽 같은 부분은 컴바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모양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4번을 눌러보게 되면요. 와이어프레임 모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4번은 와이어프레임 모드, 5번은 쉐이딩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 모드가 5번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쉐이드 모드의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는 모드가 되게 되고요.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번은 라이트 모드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4번 아니면 5번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4번 눌러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뭔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불리언의 유니온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면서 면에 있는 내부에 겹쳐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컴바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랑 별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 변형 없이 그냥 하나로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separate라는 명령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separate라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컴바인과 그 다음에 이 불리언의 유니온의 차이가 되게 됩니다. 형태의 내부적인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이제 이 컴바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컴바인과 그 다음에 불리언이라는 걸 이렇게 좀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델링을 할 거냐면 주사위 형태의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형태의 모델링이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육각형의 아니 이게 뭐지? 정육면체. 네, 정육면체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주사위 형태의 모양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눈금이 필요하겠죠?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뭐 이렇게 약 6면에 어떤 그 숫자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걸 이제 이런 스피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작게 해줘 가지고요. 이렇게 겹쳐주고 이게 이제 1을 표현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의 아래쪽 부분은 6일 겁니다. 6. 그래서 스케일 조금 작게 해서 아이고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Shift D를 이용해서 이렇게 트랜스폼 똑같은 간격으로 복사하기 뭐 이런 것들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과 6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와 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옆면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2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 복사해서 컨트롤 D 그 다음에 복사해서 컨트롤 D 그 다음에 복사해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5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사해서 3과 4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요. 복사해주고 하면 이건 Shift D를 이용했습니다. 이동한 만큼 다시 복사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번엔 이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 눈금을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구멍을 내기 위해서 불리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리언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지금 만들어진 게 20개 정도의 그런 오브젝트, 21개인가? 네, 21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일일이 선택한 다음에 메시에 불리언 이렇게 디퍼런스 그 다음에 선택하고 디퍼런스 선택하고 디퍼런스 선택하고 디퍼런스 선택하고 디퍼런스 선택하고 디퍼런스 디퍼런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귀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디퍼런스라고 하는 건 A-B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컴바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큐브를 선택을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에 이렇게 컴바인을 이용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들이 다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선택하는 개수랑 이런 것들, 선택 순서 이런 것들랑 상관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반대로 A-B니까 여기 있는 큐브 형태의 모양을 선택해주고 디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주사위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경계 부분 너무 이렇게 각져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베벨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또 만들기 어려우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에서 바로 에디트 메시의 베벨을 이용해서 경계 부분을 이렇게 살짝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디퍼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경계 부분이 약간 둥근 형태의 오브젝트의 이제 주사위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형태가 실제로는 이 주사위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만 이렇게 깎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형태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렇게 스피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둘 다 원점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살짝 겹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를 이제 디퍼런스로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선택한 다음에 디퍼런스. 그럼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뭐 이렇게 왜 했는지 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큐브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살짝 겹쳐지게끔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 마찬가지로 디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이 이렇게 깎인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주사위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역시나 디퍼런스 요거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디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사위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컴바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불리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주사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뭔가 이렇게 변형을 이용하게 되면 역시나 뭐 조금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쉬에 보게 되면 이제 불리언 항목에 여기 유니언의 옵션에 보게 되면 뭐 크게 뭐 옵션에 대한 것들은 없고요. 뭐 알고리즘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예전 방식의 알고리즘 뭐 이걸 뭐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오픈 서페이스 세팅이라고 해서 면이 뚫려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면이 만들어지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된 부분처럼 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거나 이렇게 남거나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디퍼런스랑 인터섹션도 동일한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뭐 그래서 큰 뭐 옵션에 대한 것들은 없으니까요. 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린도 선택을 해보게 되면 큰 메뉴는 없어요. UV에 관련된 부분, UV라고 해서 매핑 좌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매핑 좌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항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퍼레이트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번 영상은 이번 강의는 여기 이 메쉬의 불린 그다음에 컴바인 세퍼레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주사위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플리케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다른 여기 배웠던 이제 컴바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